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영상이 올라갈 때는 점심시간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맛있는 식사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나가실 때, 출근 외출하실 때 꽁꽁 싸매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추위 속에서 크립토 마켓은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전날 대비 무려 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시간 전 대비해서는 1.2% 상승을 했는데 43,000달러를 다시 한번 탈환 성공하였는데요. 이더리움 역시 전날 대비 3%가량 상승하며 2,2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경우는 8.28% 상승한 모습, 에이다의 경우는 7%, 아발란체는 4.83% 상승을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2.1%,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16.7%로 높은 도미넌스를 나타내고 있고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117일 정도 남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롱 포지션 퓨처 그리드봇 현재 5배 43일 22시간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탈 프로핏과 그리드 프로핏, 언리얼라이즈드 프로핏은 상황이 이렇습니다. 네, 현재 이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다가오는 2024년 엄청난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와 현물 ETF의 승인, 그리고 이 크립토 마켓만 아니라 이 위험자산 측면에서 금리 인하라는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이루어진 FOMC 12월 FOMC 당시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발언들로 시장은 다시 한번 끌어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준 인사들이 최근 파월의 금리 인하 발언에 대해서 진화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이 시장은 듣고 싶은 것만 좀 듣는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주 이제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 이후 확산하는 시장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연준 인사들이 시기상조라며 연일 진화에 나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3일 FOMC에서 세 차례 연속 기준 금리가 동결된 이후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 논의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언급해 시장의 기대감을 잔뜩 부추겼는데 이 연준 인사 여러 명이 시장이 예상하는 내년도 금리 인하 방향에 반박하는 등 지난주 다른 동료들의 유사한 주장을 금주에도 되풀이하면서 시장의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완화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연준이 지난주 업데이트한 분기별 경제 전망에 대한 시장의 엄청난 반응에 놀랐다. 금리 인하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작년 수차례 연속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연속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꼽히는 굴스비 총재는 이 통화 완화로의 전환 전망은 당신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도 아니다. 그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들은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시장 반응을 놓고는 약간의 혼란을 느낀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말해줬으면 하는 바를 연준이 실제로 했다라는 식으로 덮어 씌우고 있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 FOMC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약간의 혼란이 있는 것 같다. 우리는 미래에 관해 특정 정책을 추측을 근거로 논의하지 않는다. 이러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이 내년도 조기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면서 연준보다 약간 앞서 나갔다라고 진단을 했는데 이 메스터 총재는 연준의 다음 단계는 시장이 보는 것과 달리 인하 시기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목표치 2%로 되돌리기 위해 현재의 제약적인 통화 정책을 얼마나 더 오래 유지하는지에 관한 것이다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나로서는 지금 당장은 2023년에 상황이 얼마나 잘 진전됐는지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였네요. 이 외의 내용도 비슷한 내용의 반복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기대감에 들뜨고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년 미 대선이 또한 남아 있습니다. 미 대선과 현물 ETF의 승인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 이로 인해서
피벗이라는 강력한 촉매제까지 다가온다면 이 네 가지의 이제 시너지 효과가 엄청 나겠구나. 비트코인을 포함한 크립토 마켓에 다시 한번 불장이 찾아오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투자자들은 당연스럽게 가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이제 파월의 금리 인하 발언에 대해서 연준 인사들이 연이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진화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와 더불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또 ETF 승인을 연기했다고 합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호화폐 현물 ETF 신청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인 SEC가 이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선물 신탁 ETF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도 연기했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현물 신탁에 대한 ETF 승인 여부 결정도 연기를 하였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블랙록을 포함해서 이 피델리티 등 10여 개의 자산운용사의 ETF 승인 신청을 받은 상태인데 관련 업계에서는 내년 1월에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가 신청한 21쉐어즈의 비트코인 트러스트 현물 ETF의 이제 승인 기한이 1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무조건적으로 SEC가 대답을 해야 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1월 10일이 아니라 이제 1월 초라든가 12월 말에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승인이 나지 않겠냐. 승인이 난다면 이 12개 현재 12개가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2개의 현물 ETF가 동시다발적으로 승인이 되며 산타랠리에 불을 뿜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손앤샤인은 이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SEC가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는 SEC가 현물 상품 출시에 필요한 승인을 내릴 준비가 되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옹호해 왔다. 현물 ETF 상품은 한꺼번에 시장에 나와야 한다라는 언급을 하게 되면서 동시에 ETF 출시를 승인하지 않게 된다면 투자자들이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 외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현물 ETF에 대해서 SEC가 거절할 확률 또한 있다. 승인될 확률이 90% 이상으로 현재 점쳐지고 있지만 블룸버그의 ETF 애널리스트들은 80% 90%에 이제 점쳐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SEC가 현물 ETF를 반려할 가능성 또한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언급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현물 ETF를 미 SEC가 만약에 반려를 한다라면 크립토 마켓이 단기적인 충격에 휩싸이겠죠. 하지만 SEC는 그 책임을 절대로 넘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미국의 상원과 하원 의원들 사이에서 SEC에 대한 크립토 관할권을 빼라. 이 예산 자체도 빼고 이 SEC의 수장이죠. 게리 갠슬러 또한 연봉을 주지 마라. 1달러 미만으로 줘라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그간 SEC가 크립토 마켓에 보여준 모습은 참으로 이제 구질구질했다라고 가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현물 ETF가 만약에 승인이 되면 30조 달러의 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엄청난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유동성 자금,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규모의 자금이 크립토 마켓에 밀려 들어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전에 기회를 잡아야 한다라는 목소리들이 현재 시장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여러분들은 꼭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현재 이러한 모습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주변에는 크립토 마켓 비트코인 가격이 연초 대비해서 150%, 170% 상승을 한 것 자체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이 포모가 올 것이냐? 비트코인이 1억 원이 넘어서는 순간 이제 달러로는 8만 달러 정도 넘어서는 순간 포모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는 2017년 당시 고점이었던 2만 달러를 2020년 10월이 넘어서 이제 돌파를 했을 때도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비트코인 기준 3만 달러, 4만 달러가 넘었을 때 서서히 포모가 오기 시작해져 이와 똑같은 모습이 반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사람들은 잘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비트코인이 2020년, 2022년 이제 5월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하락을 하면서 정말 기나긴 공포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시장이 정말 망할 것 같은 이야기들, 기조들이 돌았음에도 좀비 마냥 다시 살아났는데요. 현재 ETF 과연 언제쯤 승인이 나게 될까요? 이제 ETF 광고도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와이즈의 광고가 송출이 됐는데 마케팅
스테이킹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 흥미로운 것은 바로 비트코인이라며 비트와이즈를 찾아봐라라는 언급으로 광고가 끝난다고 하는데요. 이제 엑스닷컴의 광고를 송출했다고 합니다. 이 비트와이즈는 블랙록, 피델리티, 발키리, 그레이스케일 등과 함께 현물 ETF를 출시를 신청한 회사라고 하는데 이제 이번 광고가 엑스닷컴뿐만 아니라 블룸버그와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 등에 송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이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도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광고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말 머지않아 보입니다. 뭐가 머지않아 보이냐? 현물 ETF 승인으로 촉발될 반감기로 촉발될 크립토 마켓의 또 다른 불장이 정말 머지않아 보이는데요. 이와 더불어 진짜 강세장이 오기 전에 담아야 할 코인들이 있다. 최근에는 RWA 테마 코인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 또한 나왔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 코인들, 뭐 아발란체나 에이다, 폴카닷 등의 코인들, 다소 메이저라고 불릴 수 있는 코인들이 좀 상승을 했는데 RWA가 뭔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올해 코인 시장은 새롭게 부상한 RWA 리얼 월드 에셋 실물자산 토큰화가 내년 가상자산 시장을 주도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이제 RWA 테마 코인도 덩달아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일단 대표 주자는 체인링크라고 합니다. 이 체인링크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 엄청난 상승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이 스위프트는 지난 9월 블록체인 연결과 이제 토큰화된 자산의 파편화 극복이란 보고서에서 토큰화된 자산을 지원하는 기관인 체인링크의 CCIP를 통해 운영 비용과 과제를 대거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보고서가 나온 후에 한 달간 35% 상승을 하게 되는데 글로벌 가상자산 분석 업체 K33 역시 지난 10월 보고서를 통해 RWA 테마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 자산은 체인링크라며 체인링크는 RWA가 차세대 가상자산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큰 이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밖에도 트론과 마켓메이커, 신세스틱, 폴리메쉬 등이 RWA 테마 코인으로 이제 꼽힌다고 하는데 이제 이들은 탈중앙화 금융, 이 디파이와 스테이블 코인 등 RWA를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과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신세틱스는 이 체인링크 CCIP 파트너로 테스트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외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인적으로 2017년과 2021년 지난 불장 두 번을 겪으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 등 메이저 코인의 투자의 중요성을 여실히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본인의 포트폴리오의 한 5에서 10% 정도는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것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슬슬 알트코인을 어떤 걸 투자를 할지 좀 찾아보고 있는데요. 이번 RWA 테마 코인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와 더불어서 리플 부사장에게서 이런 언급이 나왔습니다. 내년 기관들의 암호화폐 채택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해외 송금 블록체인 프로젝트 리플의 임원인 피오나 머레이가 2024년에 기관의 암호화폐 채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의 부사장인 머레이는 내년에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암호화폐 채택이 전례 없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는데요. 또한 이제 머레이 설문조사를 인용하며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금융 리더 중 거의 절반이 향후 3년 이내에 블록체인이 큰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싱가포르와 홍콩과 같은 APAC 지역의 국가들은 블록체인 혁신을 장려하는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하며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를 매김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리플의 글로벌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강조를 하였습니다. 네,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참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적인 유스 케이스에 많은 크립토 애널리스트들과 분석가들이 크립토 마켓에서 암호화폐 씬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유스 케이스가 그 어떠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보다 리플이 압도적인 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XRP의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이제 얼마 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골드만삭스의 임원이었던 현재는 리얼비전의 CEO인 이 라울 팔이 이 리플에 베팅했다 일생일대의 기회다라는 발언까지 하여서 상당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라울 팔의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만 투자를 하는 대표적인 이 비트코인 처음에
맥시멀리스트였다가 이제는 이더리움의 신봉자였다가 이제는 솔라나에 투자했다가 그 다음에 현재 리플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라울팔이 지목한 코인이 시기적절했었는지 운이 좋았던 건지 모르겠지만 언급을 하고 얼마 뒤에 좀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참 애증의 코인이라고 불리우는 이 XRP가 이번에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2024년에 시작이 될 이 불장의 주인공이 XRP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8포인트 상승한 이 73포인트 기록하면서 그리드 탐욕 단계 여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참 이제 오랜만에 비트코인 가격이 43,000달러를 다시금 돌파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하락을 할 수도 있고 더 높게 상승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상승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크리스마스 산타 랠리를 위한 초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제 뭐 1개월, 2개월, 3개월 된 투자자분들이 아니리라 생각이 듭니다. 뭐 적어도 한 2년, 3년 이상 투자를 한 투자자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2021년에 상승장 당시 들어와서 이제 크립토 마켓의 하락장 윈터를 겪고 다시금 봄에 오는 꽃이 피려고 하는 현재 지점에 와 있습니다. 불장 사이클의 완연한 초입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절대로 제가 매영상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로 이 시장 단기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